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네. 그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기회에 올해 상반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었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카이브가 돼서 2020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저 외 다른 평론가들과 이렇게 좀 조합을 하면 이렇게 그 자료가 쌓이면 나중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는 잘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2020년 상반기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다른 해랑 굉장히 다른 유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죠. 6개월이었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부터 휩쓸기 시작하면서 어느 산업이나 어느 나라,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산업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제조부터 유통까지 경색이 왔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다른 산업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한편으로 그거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일단 직장을 클로즈하고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공장도 제조를 일단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먹고 보고 그리고 듣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겼는데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디오의 어느 한 부문에는 약간 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시간이 또 2020년 상반기. 그 이전에 어떤 시간들보다도 좋은 호재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오디오 한번 있는 돈 보태서 물론 메인 오디오를 갑자기 그런 거를 없다가 갑자기 사게 된 게 아니라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그런 것들의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집에 사가지고 하면 집에 조그만 오디오가 생기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결국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원래 음악을 듣던 부류는 거기서 점점 커집니다. 조금씩. 대단한 오디오로 갑자기 갈아치우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씩 발전시키고 음악 듣는 시간을 늘려가게 돼요. 그게 아주 작은 계기가 돼서. 원래부터 이렇게 쭉 좋아해서 듣는 그룹이 아닌 분들이 집에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오면 처음에 한 달? 이 정도는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먼지가 쌓여가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제품들이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 없던 CD를 들을 수도 없고 요새 CD가 주류도 아니지만 LP를 듣는 건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음원 스트리밍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블루투스도 당연히 시도해보지만 음원 스트리밍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저기 타이달까지 가보시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생겨났던 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회사의 매출이 30-40%씩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올 상반기의 주요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런 올 상반기 어떤 제품들이 있었냐면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라면 전통의 강호들 그 오랜 오디오 브랜드들이 신제품들을 열심히 출시를 했어요. 5년 만에 한 회사들도 있고 10년 만에 새 제품이 나온 회사들, 새 시리즈가 나온 브랜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신예가 등장하는 그런 게 두드러진 어떤 기간이 있는가 하면 올 상반기는 우리가 아는 앰프 회사, 스피커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의욕적으로 신제품을 많이 출시해서 그런 게 좀 두드러졌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린 제품들은 더 많지만 좀 조정을 하다 보니 한 7제품 정도를 올 상반기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편의상 스피커 앰프로 나누고 이제 하나씩 제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ABC 순으로 할게요. 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다인오디오의 C30이라는 제품인데요. 컴피던스 30. 다인오디오의 컴피던스 시리즈는 다인오디오의 일반 상용 라인 중엔 최상위 그레이드예요. 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냥 최상위 플래그십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시리즈라기보다 상징적인 제품들이고 다인오디오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사파이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가끔씩 출시되는데
시리즈로는 콘피던스가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인오디오를 상징하는 어떤 흐름을 쭉 만들어 왔었던 그런 시리즈인데요. 콘피던스 시리즈의 새 시리즈가 정확히는 작년 말에 출시돼서 이제 올 상반기부터 시장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새 시리즈들을 아예 올류 콘피던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는, 콘피던스 시리즈의 바로 전 시리즈가 꽤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한 2003년, 4년? 그래서 한 1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나왔고, 뭐 그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아는 C2, C4였고, 그 이후에 뭐 시그너처나 뭐 플래티넘 이런 새 버전들, 마이너 체인지 버전, 혹은 뭐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보통 표현하는 그 정도의 변경이 있었을 뿐이고, 신제품은 출시가 된 거는 16년, 17년 만이에요. C30의 특징이라면, 뭐 다이노디오 콘피던스 시리즈들을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미 딱 정해진 포맷들이 있어요. 그 정해진 포맷에 따라 제작했는데 굉장히 새로워졌다는 거. 전에 C2, C4, 뭐 시간적으로 2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틀의 포맷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그 컴퓨터 시리즈를 계속 붙이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신형도 그 컴퓨터 시리즈에 큰 주류가 있어요, 몇 개. 예를 들면 뭐 DDC, 다이노디오 다이렉티비티 컨트롤러 해가지고 음원의 그 방향을 조절하는 패널, 그 유닛 그 제조 방식과 패널의 디자인으로 조절을 하는 그 방식이 있고, 다이노디오 고유의 그 MSP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인데 그 저 마그네슘 집어넣은 마그네슘 실리카 게이트 폴리머라고 하죠. 그 재질로 만든 특유의 그 중앙에 그 더스트 커버, 아주 크죠. 저기서도 소리가 같이 울려서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유닛은 다이노디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다이노디오제라는 걸 알만한 그 특유의 저 MSP, 이런 게 컴퓨터 시리즈의 그 어느 시그너처 같은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그 구형하고 많은 것들이 사실 바뀌었는데요. 첫째는 다이노디오 그 최고의 유닛이라고 하는 그 에소타 트위트의 버전 3를 처음으로 장착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에소타 트위트의 그 2하고 이렇게 뭐 절대 비교를 이렇게 해본 건 아닌데, 시차적으로 아까 말한 약 15, 16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좋아져 있죠. 개선이 많이 됐고, 특히 감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트위터부터 보자면 1.1인치의 그 에소타 트위터를 뒤쪽에 돔을 하나 더 대가지고 체인버도 더 넓게 만들어서 그 음의 확산을 좀 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감도가 높아졌는데 뒤에 체인버와 그 확산을 더 헥시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니 조금 더 음은 이렇게 강하질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게 만들었고요. 뭐 그분 뛰어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유닛의 구성이 그 C2C4는 상하 대칭이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바꿨어요. 위에서부터 이제 큰 유닛별로 우퍼가 있고, 그다음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트위터가 가운데 두 개가 이렇게, 그렇게 상하 완벽한 대칭이었는데 트위터를 합쳐버렸어요. 신형 컴퓨터스에서는. 그게 아까 말한 다이노디오 그 DDC 기술의 영향이고, 트위터를 그래서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죠. 그 앞에 배플의 이 디자인도 바뀌게 됐고, 그리고 사운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C30은 그 중에서 특이하게 위쪽 그 미드레인지를 없앴어요. 그래서 상하가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트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우퍼, 이런 구조로 된 신형 컴퓨터에서 제일 특이한 구조를 가진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그 고유의 원래부터 쓰던 반대널 케이블을 쓰고, 그 다음에 문도르프의 커패시터 같은 아주 최고 성능의 소재들과 그 부품들을 써서 제작을 했다는 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크로스오버 슬로우프 있죠. 데시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원래는 6데시벨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12데시벨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음압이 높아지면서 음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 슬로우프가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 C2C4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두툼하고 뛰어난 해상도에 두툼하면서도 완만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지금 신형 시리즈 C30, 50, 60은 좀 그런 게 굉장히 단정하게 끊긴다는 느낌을 들 거예요. 그게 기존 C2, C4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는 오히려 오리지널 C1, C3, C5 상하 비대칭인 그 시리즈에 조금 그거와 C2, C4와의 중간쯤으로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인 오디오의 C30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사운드적으로도 훨씬 소리가 훨씬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 콤팩스 배프라고 하죠. 샌드위치 구조 배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C2, C4보다 훨씬 에어리하게 소리가 감돕니다. 그래서 단정해지면서 이 사람을 감싸오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느낌이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선명해지고 더 입체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C2, C4가 좀 포근하고 두툼한 느낌을 가졌다면, 신형 C30, 50, 60은 공통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면서 공간의 입체감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큐 어쿠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죠. 영국 회사죠. 뭐 주로 이제 뭐 그렇게 좀 하이엔드가 아닌 보편적인 이런 뭐 심지어 요만한 데스크탑용 스피커들도 제조하던 회사였는데, 하이엔드, 의욕적으로 하이엔드 제품들을 제조를 해서 컨셉 500과 컨셉 300 두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 컨셉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하이엔드, 현장에 있는 음을 추구를 해서 독특하게 컨셉 500, 컨셉 300 두 개가 미국 스테레오 파일에서 둘 다 A 클래스에 올라가 있어요. 보통은 스테레오 파일의 스타일이 이게 둘이 거의 성능이 같다 그러면은 한 제품만 올리거나, 성능이 좀 차이가 있으면 하나는 B급으로 내리고 그러는데 둘 다 A 클래스에 올린 건 좀 이례적이고요. 가격이 한 1,500불 차이가 나는데 두 제품이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컨셉 500은 그 톨보이, 플로어 스탠딩이고, 컨셉 300은 스탠드 마운팅형이에요. 스탠드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컨셉 300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칭하냐면, 미국 평론가들이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한 컨셉 50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특한 그 속이 빈 세개 빔으로 되어 있는 그 전용 스탠드가 있는데, 스피커의 연장이라고 봐야 돼요. 뭐 전용 스탠드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산발이로 되어 있고 그걸 이렇게 케이블로 당겨서 안으로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텐스그리티라는 아주 스탠드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스피커의 진동이 닿는 부분을 뭐 열로 계산하고 열로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실제로는 스피커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바닥이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스프링으로 베이스가 4개 스프링으로 상단 스피커를 붙잡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볼트를 풀지 않으면 뭐 따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살짝이 되지는 않고, 뭐 풀 일이 제품을 처음에 세팅하거나 이동할 때 외에는 뭐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뒷길이가 되게 긴데, 그 듀얼 젤코라고 해서 그 1.1인치 트위터를 그 안쪽에 그 안에 두 겹으로 이렇게 젤을 투입을 해서 그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내부 구조가 이게 세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구간이. 그걸 듀얼 젤코어 방식이라고 해서 그걸 투입을 했는데, 그 미드 베이스가 6.5인치인데 그 베이스를 통제하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스켓처럼 트위터의 그 열하고 진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텐스그리티라는 그 전용 스탠드로 진동을 분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동하고 열을 감쇄시키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로 마치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스피커가 사실 완벽한 그 진동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방에서 아무 진동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스피커가 사실 제일 완벽하거든요. 물론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되죠. 어딘가 이렇게 붙잡힌 채 허공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거의 아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진동의 영향도 거의 최소한으로 받아서
입체적인 소리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빠르고 투명하고 홀로그래픽한 이미지를 띄어내는데 아주 특출난 스피커입니다. 자, 다음은 스펜더의 D7.2. 그 오리지널 D7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거의 7년? 2013년 제품이니까. 그거의 버전 2인데 겉모양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뭐 이렇게 초기 버전은 가운데 이렇게 볼트 같은 게 유닛 사이에 있었던 거 외에는 그게 바뀐 거, 그게 안 보이는 거 외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고요. 보기보다 안에 내부 변동이 많은데 주로 댐핑 그리고 베이스 양을 조절하는 거, 스피드를 위해서, 저역의 스피드를 위해서 이런 쪽에 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 스피커 가장 특이한 거는 그 LPG라고 하는 그 소위 그 위쪽에 그 스테인리스 그 그릴 속에다가 요만한 댐프로 잡아놓은 그 체인볼을 만들어 놓고 딱 중앙에 그 폴리머를 뒀죠, 이제. 그래서 전후의 그 동작이 리니어하게 만든 아주 독특한 그런 트위터가 일단 핵심이고요. 시청해보면 굉장히 순합니다, 소리가. 뭐 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산이 돼요, 보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좀 특이한 스피커고요. 그 미드레인지하고 저기는 똑같이 6.7인치 베이스 유닛이 그 같은 구경을 써서 베이스는 케블라 재질로 되어 있고 위에 미드레인지는 저 페이지 플러그를 둔 일반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2.5회 중간에 이렇게 대역을 겹치게 만들었고요. 그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28Hz까지 내려가요. 그런 설계로. 전후를 비대칭으로 안에 그 브레이싱을 비대칭으로 설계를 해서 베이스 통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 최외곽하고 그 브레이싱 사이에 폴리머를 넣어가지고 완충을 시켜서 굉장히 그 진동이나 이런 거에 강한 스피커로 제작을 했습니다. 뭐 새 스펜더 시리즈를 보셔서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계속 클래식 시리즈만 그 BB 시리즈에 비슷한 뭐 우리가 아는 원 슬러시 3, 뭐 투 슬러시 3 이런 것들을 만들던 그런 라인업을 다변화해서 A 시리즈, 그다음에 D 시리즈, 그다음에 기존의 그 저기 시리즈들은 클래식 시리즈로 이렇게 여전히 그 전통 그 생산 방식대로 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남겨놨고요. D 시리즈가 가장 하이엔드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A 시리즈는 조금 더 스피디하고 조금 더 직관적인 소리를 내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자면 D 시리즈는 하이엔드적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하이엔드 스타일로 제작을 했습니다. 7.2가 그 D 시리즈 대표 모델이고요. 자,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그런 소리를 내는데 베이스도 뒤에서 원래처럼 체인볼을 다 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 울림을 축소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베이스의 스피드나 해상도를 좀 더 향상시킨 버전입니다. 역시 또 스테레오 파일에서 A 클래스에 올라가 있고 소리를 들어보면 베이스도 굉장히 단정하고 이전의 스펜더 소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펜더의 아까 고전적인 스펜더 소리는 클래식 시리즈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D7.2 같은 스피커는 스펜더의 원래 그 어쿠스틱보다는 좀 더 하이엔드를 추구한 그런 소리를 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빠르고 정확하고 사실 이렇게 반듯한 막 이렇게 뭐 뒤로 눕히고 이렇게 배프를 좁히고 이렇지 않고 이렇게 반듯한 직육면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하이엔드적인 소리가 나옵니다. 자, 앰프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또 똑같이 같은 요령으로 ABC 순으로 하고요. 첫 번째는 오디오 리서치입니다. 그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160S. 그 먼저 출시돼서 이미 뭐 명성을 날린 160M 모노블럭의 스테레오 버전이죠. 굉장히 역대 오디오 리서치 중에 제일 특이한 패널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냥 패널이 그냥 이렇게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캡 없이 그냥 이렇게 뒤가 휑하니 비어 있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어도 이렇게 앞을 탁 투명하게 만든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밤중에 이걸 불을 켜놓고 보면 소위 고스트 미터라고 그래서 일단 앞이 패널이 투명한데
이 레벨 미터, 그 VU 미터가 돌아갈 수 있게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켜놓을 수도 있지만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분들은. 자동차 OHP처럼 그렇게 멋지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출력관은 KT150을 썼고요. 오디오 리서치가 KT150을 쓰면서부터 개인적으로 소리가 획기적으로 좀 세련돼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음의 입자감이나 그 파워풀한 원래 그 기존은 여전한데 음의 입자감이나 그 질감, 그다음에 그 굉장히 촘촘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디오 리서치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이 듣기에는 이 수직으로 뭔가 좀 올라가서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요 KT150을 쓴 제품들. 뭐 레퍼런스 75, 150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160M, 160S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그 KT150이 출력관에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이오스 정도 전부 오토 바이오싱이 되는데 그 녹색 불이 들어와서 뭐 그 불이 이제 꺼지면 그 바이오스 조정을 하거나 관을 교체하라는 사인을 주고요. 그 뒤쪽 패널에 보면 그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진공관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됐나 이렇게 모니터하는 창도 있어요, 심지어. 뭐 그런 거 아주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오디오 리서치는 이렇게 그 3극 모드, 그러니까 보통 울트라 리니어라 해서 UL 모드를 기본으로 하는데 3극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걸 하려면 뭐 안을 열고서 이렇게 뭐 맞춰야 되는데 손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간단한 스위치 하나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든 또 첫 제품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시리즈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풀 밸런스 설계이기 때문에 밸런스 입력만 되게 돼 있는데 최초로 또 레퍼런스 시리즈 최초로 아날로그 입력을 RCA 단자를 둔 또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뭐 버라이어티하게 쓸 수 있게 잘 뭐 설계를 해서 제작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운드 자체 뭐 70W지만 오디오 리서치의 70W는 딱히 뭐 솔리드 스테이트랑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지만 한 200W급의 그런 어떤 에너지감이 느껴지는 70W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파워풀한 오디오 리서치 고유의 그 파워풀하고 드라이브가 아주 호쾌한 이런 느낌과 함께 굉장히 세련된, 굉장히 입자감이 곱고 이런 느낌들이 솔리드 스테이트에는 당연히 없는 진공관의 특색이기도 하지만 다른 진공관 앰프에도 없는 오디오 리서치의 최선단에 있는 고유의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그 음질과 드라이브, 음색과 어떤 품질, 사운드적 품질 이런 걸 고루 잘 갖춘 제품이 160S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추천 제품은 클라세 오디오의 신형 델타 모노 앰프죠. 클라세로서는 꽤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가. 뭐 아시겠지만 중간에 BMW 그룹에 2000년 초에 흡수됐다가 BMW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약간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운드 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전격 인수를 하면서 다시 몬트리올 본사에서 기획과 모든 사무를 보게 되고 제조는 사운드 유나이티의 그 기본 인프라가 있는 일본의 시라카와 오디오 웍스라는 데 제조를 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첫 제품이에요. 델타 모노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오디오 사실 그 가장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본원적인 제품이 모노블록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BMW 흡수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거의 모노블록 위주로만 회사가 좀 흘러갔던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아시겠지만 CA-M600이나 똑같은 제품인 그 앞에 디자인만 다른 CA-T600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지금 델타의 3세대 버전인 델타 모노고요. 출력을 아주 그 오디오 파일의 기준에 맞게 잘 맞췄어요. 사실 기존의 제품은 BMW의 새 상위 제품들을 위한 앰프였다는 좀 인상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20년간을 있다가 이제 좀 더 버라이어티한 원래 클래스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첫 제품이고요. 출력을 300W로 낮췄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클래스의 300W는 사실은 그 이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공간이든 어느 스피커든
뭐 사실은 그 정도가 최상의 제일 맥시멈의 출력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노블록이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전압 레일을 축소시켰어요. 그걸 축소시키고 문도르프의 커피시트를 22개인가 채널별로 22개를 투입을 해서 전원부의 전류를 오히려 늘렸고요. 출력석을 아까 말한 대로 3배가 좀 낮지만 출력석을 좀 축소시켰는데 그 구조 자체도 16세트로 되어 있는 레터럴 구성으로 하죠.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거의 수치가 같은 저기 진공하시면 페어 매칭을 시킨 그런 구조로 32개를 16세트로 만든 그런 출력석을 구조를 갖추는 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뭐 그런 제품이 델타 모노와 이거의 스테레오 버전인 또 델타 스테레오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쓰고 있는 클래스 고유의 상위 제품들에 쓰이는 IC 터널이라는 ICT라고 하죠. 공랭식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시켜서 저속 회전 팬을 돌려서 가운데로 터널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해서 앰프 열을 식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방열 핀이 없습니다. 이 600W 앰프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클래스의 독특한 설계였는데 지금 델타 모노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전에 버전하고 달라진 게 앞에 적극적으로 흡입 창을 마치 블라인드처럼 둔 구조가 특이하고요. 앞에 이렇게 그릴 같은 걸 둬서 앞에 블라인드 같은 걸 띄어내면 방진 패브릭 같은 걸 둬서 먼지가 안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최초로 사운드 유나이티드 그룹에 편입되면서 생긴 디자인인데 VU 메타가 생겼어요. 그것도 굉장히 정교한 VU 메타, 또 AD 변환시켜가지고 다시 또 아날로그 출력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그런 아주 고급 VU 메타가 생겨나 있고 그래서 보는 재미도 좀 생겨나 있고요. 델타의 소리는 기존 원래 제가 아는 클래스의 BMW 그룹이 되면서 생겨났던 사운드의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거침없지만 청감선으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연마가 돼서 부드럽고 아주 매끈하게 맺는 그런 사운드예요. 들어보면 특히 베이스 같은 거 아주 낮은 대역의 다이나믹스나 베이스 울 같은 걸 재생할 때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안 들리던 소리, 저역이 통제가 안 되는 스피커도 아주 컨트롤이 명확하게 되는 이런 드라이브를 하는 게 클래스 앰프인데도 거칠거나 그로 인해서 고역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귀를 피곤하게 하거나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 앰프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강하고 순한 앰프 그런 성향을 가진 게 클래스의 지금 델타 모노 버전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권위적인 저역과 드라이브를 갖고 있지만 소리 자체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굉장히 이런 소리 포근하고 일반적으로 되게 말끔하고 매끈한 이런 질감의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앰프라고 생각이 돼요. 클래스 모노를 갖다 놓으면 제가 리뷰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장안에 울리기 어려운 스피커들 한 번씩은 다 갖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앰프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런 스피커에서 그 스피커가 어떤 성향이든 간에 강하거나 이렇게 거칠고 해상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귀를 피곤하게 하거나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또 클래스 앰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이 맨리의 스팅레이 버전 2가 나왔죠. 맨리는 워낙에 맨리를 살려냈다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맨리에서 제일 유명한 앰프죠. 인티 앰프지만 맨리의 어떤 크고 대형기들 그 다음에 다양한 모노블록 앰프들보다 더 유명한 게 또 롱런했던 게 맨리 스팅레이인데 이게 초기 제품이 98년 제품이죠. 꽤 오래된 제품이고 이거 개발에 대한 이름을 짓게 된 이런 배경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잠깐 알려드리자면 97년에 LA 그때는 LA에도 이제 오디오 쇼가 있었는데 거기 나갔던 설립자의 부인 이브 안나 맨리와
그분이 중요하죠. 이제 스테레오파일의 그 창립자인 제이 고든 홀트. 둘이서 이제 오디오 쇼 중간에 잠깐 그 바에서 뭘 마시면서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그 냅킨다 쓰고 있었는데, 제품 구조를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제이 고든 홀트를 보고 있던 그 스테레오파일의 창립자 그 제이 고든 홀트가 가오리 닮았네 해서 이제 빙고 그러면서 이 제품의 이름이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스팅레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제품 자체 설계도 워낙에 탄탄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EL84라는 출력관을 쓰면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접근한, 원래 기타 앰프에 들어가는 작은 진공관이에요. 출력관이 이렇게 보면 출력관인지 이게 초단에 쓰는 관인지 좀 혼동이 올 정도 작은 관인데, EL84를 써서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소리를 최적으로 만들어낸 앰프가 대표적인 게 스팅레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새 버전도 그로부터 이제 약 22년이 지났죠. 새 버전도 EL84를 쓰고 있고, 약간 페이스리프트들이 좀 있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 좀 그보다 좀 큰 변화들이 좀 있죠. 뭐 눈으로 보기에는 외관상 사이즈도 되게 좀 키가 좀 커졌고, 그 다음에 이 셀렉터를 뒤로 돌렸던 걸 앞으로 끄집어내서 노브를 볼륨 노브하고 셀렉터를 앞쪽으로 끄집어내서 되게 좀 편리하게 돼 있고, LED 같은 게 뭐 볼륨 돌릴 때도 그렇고, 이쪽 셀렉터는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뭐 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을 집어넣고, 세팅하기에 따라서는 이 LED 등이 되게 규칙적으로 반짝반짝 들어오게, 뭐 매뉴얼 보니까 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쓰기에 되게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이만하게 무슨 진짜 뭐 장난감 전화기처럼 생긴, 굉장히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막강한 리모컨이 있는데, 이게 그 소위 RF 방식하고 IR 방식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RF 방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감도가 되게 좋아서 진짜 저쪽 벽에서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뭐 작동이 굉장히 빠르고 뭐 오작동 없이, 오차 없이 그냥 아주 잘 되는 훌륭한 리모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뀐 부분, 오리지널 버전에서 바뀐 부분은 중간에 버전이 뭐 처음에는 크롬 범퍼에 크롬 바디에다가 앞에 골드 플레이트를 붙인 뭐 이런 버전도 있었는데, 이제 블랙톤으로 다 바뀌었고, 첫째는 출력 트랜스 쪽에 변화를 줘서 오히려 인덕턴스를 높여서, 인덕턴스를 보통 높이면 이제 저항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베이스 드라이브를 조금 더 잘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은 오리지널하고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돼 있는 게 좀 느껴지고요. 제가 오리지널 스팅레이를 옛날에 들어본 거에 의존하면 그런 게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커패시터의 용량을 저기를 많이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드라이브에 뭐 처음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맨니 스팅레이 오랜 팬들이 저역 드라이브를 좀 개선해달라. 제가 보기엔 오리지널 스팅레이도 베이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나빴던 앰프는 아닌데 조금 더 이걸 그냥 나는 파워 앰프처럼 쓰고 싶다. 사실 그 프리단이 패시브 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로딩에 대한 좀 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형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작으로 살 수 있는 그 맨니 스팅레이라고 보시고 구하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시장에 맨니 스팅레이가 이렇게 구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도 않지만 되게 뭐 상태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쿼드의 새 앰프가 나왔어요.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라고. 쿼드 앰프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좀 존재감이 없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앞서갔던 브랜드였고, 앰프 회사로서. 그리고 진공관과 솔리드를 둘 다 병행하면서 잘 달리던 회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사주가 바뀌면서 2000년 후반으로는 뭐 이렇게 새 버전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쿼드 앰프를 다시 쓸만한 제품들을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지금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를 우연히 들었는데 다시 90년대 그 후반에 그 소리가 다시 재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청했던 쿼드 앰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솔리드고 하나는 진공관이에요. 하나가 606 마크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공 앰프는 쿼드 240라고 그래서 2000년에 그 파라비치니가 설계를 맡았던 버전이 있어요. 그 두 앰프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지금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는 그 쿼드 606 마크 2의 소리가 들려요. 인티 앰프지만 그 소리를 아는 분이 튜닝을 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아주 슬림하고 우리가 아는 쿼드의 그 갈색 톤, 그레이 톤 그런 톤이 아니고 굉장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톤,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슬림하게 만들었고 특이한 거는 CDP 슬롯이 있어요. 근데 CD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 그냥 보너스로 하나 만들어 놨겠거니 들어봤는데 CDP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CD를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건 CD에 대한 얘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드라이브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제품이 신품가가 한 200만 원이 채 안 돼, 200만 원 초반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인티 앰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드라이브가 뛰어난. 제가 아까 뭐 쿼드 606 마크 2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주 파워풀한 드라이브가 나오는 인티 앰프입니다. 그리고 뭐 저 DSD 스트리밍까지 DSD 파일까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최근 그 스트리밍 기능, 그 DA 컨버터부터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탑재한 그런 인티 앰프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쿼드 앰프는 글쎄 이걸 다시 그때 자료를 찾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좀 신기할 정도로 그때 약 20년 전 소리가 그대로 난다는 거 거기에 여러 기능들이 더해지고 물론 그 소리의 틀이 그렇다는 거지 그 품질보다는 당연히 지금 더 향상된 해상도와 그런 음색을 들려줍니다. 쿼드 앰프 특히 꼭 들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제가 추천한 상반기 제품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총 7기종. 사실은 뭐 선정하고 싶은 대로 하면 10기종이 넘어가는데 그만큼 뭐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제품들을 가깝거나 뭐 이런 매장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제품들은 금방 다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들은 그때 참 정말 좋게 들었던 제품의 새 버전, 그거보다 그 다음 단계 거기까지 간 제품이 새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전통을 강화해서 또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10% 정도는 전에 없던 아주 새 브랜드가 획기적인 제품을 들고 나온 것도 있고 오디오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뭔지 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제품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종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특정 기간별로 이런 제품을 선정해서 한번 포커스를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건 쌓였을 때 또 그리고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추천한 것들이 같이 모여졌을 때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